우선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는 이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 탈진 상태에 이르는 지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능률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업무적으로 효율도 떨어지는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육아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생기거나,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치거나,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육아에 대한 한멸적인 생각들이 드는 것들을 육아 번아웃이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많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번아웃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는 부모의 어떤 우울, 불안 증상이나 아니면은 신체적인 증상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육아 번아웃이라는 게 되게 흔하거든요. 벨기에 연구에 따르면 한 8%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이 8%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증상까지는 아니지만 힘들어하는 인원을 따지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부터도 힘들었고 요즘도 힘든 증상들이 다 있었는데, 예전에 이건 몰라서 개입을 못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넘어갔던 것들이 요즘에는 이 조기의 어떤 진단이나 아니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왜 육아에서 번아웃이 잘 오는 사람들은 어떤 잘 오는 사람들이고 왜 육아는 힘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이 육아 번아웃은 두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육아 자체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 요인들이 워낙 큰 경우가 한 가지, 두 번째는 개인의 영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육아의 특성이 있어요. 우선 육아 자체가 원래 힘들다. 왜 힘드냐, 이 육아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고 해도 티도 안 나고 성취감을 느끼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잠도 못 잔다든지 어떤 피곤과 관련된 증상들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육아로 인해서 관계의 갈등이나 어떤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이 육아 스트레스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육아 스트레스가 누구나 힘든데 특별히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들 가진 사람들이 더 힘들다. 완벽주의자들은 더 힘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육아는 완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나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책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육아 스트레스가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번아웃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예방적도 중요한데, 일단 치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치료는 우리가 번아웃인지 아닌지 일단 조기 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우울증이냐 아니면 번아웃이냐, 약간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 현재 상태가 정말 번아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번아웃이라면 근본적으로 이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어떤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회복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에 불안, 우울이 너무 심하면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왜곡된 생각들로 인해서 감정에서 휩싸여서 벗어날 수 없다면 인지행동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짜증나거나 아니면 어떤 자녀 양육으로 해서 힘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냥 일시적으로 한두 번 짜증이 나거나 힘든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이 짜증으로 인해서 내가 난 더 이상 좋은 부모가 아니고, 또는 나는 더 이상 양육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나는 과거에도 훌륭한 부모가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어떤 왜곡된 생각들이 끼어 있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번아웃은 점점점 빠져들게 되고 우울, 불안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해석하는 방식들이 왜곡되어 있는지 왜곡되어 있지 않는지를 파악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어떤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들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아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0세에서 6세가 번아웃으로 많이 힘든 시기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때 지난다고 해서 양육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청소년기의 부모님들로서 또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또 성인기 자녀로서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결국은 이게 근본적인 왜곡된 생각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스트레스의 취약성을 받을지는 내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은 재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예방은 없나요? 병원 가기 좀 무서운데 예방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결국 이 인지행동 치료를 딥하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세미로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결국은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뭐 누군가는 운동을 하고요, 누군가는 뭐 반신욕을 하고요, 누군가는 뭐 골프를 치고요, 취미생활을 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뭐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겠지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감정 노트나 감정 일기를 꾸준히 쓰면 내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 생각에 어떤 왜곡된 생각들이 끼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적으로 내가 내 감정 관리를 감정 노트를 써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예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번아웃, 육아 번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육아 번아웃의 인지행동 치료가 매우 효과적인 치료도 매우 맞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녀들을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서 많이 만나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께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거나 앞으로에 대한 막막함이나 불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부모님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도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좌절이나 실수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변화의 시기들, 그 다음에 발달의 단계들, 성장의 단계들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덜 힘들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부딪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찾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에 행복을 찾는 길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자녀를 위해서 또는 부모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의 성장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